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의 주요 분석 기법을 강의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진화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회귀 분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측 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예측 변수가 여러 가지인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예측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세 가지의 회귀 분석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 뭔가 하면은요, 회귀 분석은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주로 X 변수,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함수 관계로 나타내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자, 회귀 분석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요, 최소 자승법, 최우도법, 베이지안법, 정률법,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자승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요,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독립 변수가 두 개일 때, 그리고 또 그 이상일 때를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특수한 경우로 종속 변수가 이항형 또는 순서형, 이항형이라는 것은 1 또는 0, 1 또는 마이너스 1, 여자냐, 남자냐, 메일, 피메일, 또는 등급 1, 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을 범주형, 그리고 이렇게 앞에 세 개, 두 개로 나눌 때를 우리가 이항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종속 변수가 이항형 또는 이렇게 순서형 1, 2, 3,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자, 회귀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 X값이 하나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회귀 분석의 기본 모형은 yi equal 알파 플러스 베이타 xi 플러스 ei. 자, 여기서 이게 상수항입니다. x값이 또는 x값들이 0일 때 마지막으로 남는 값을 우리가 상수항, 상수항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항이고요. 이 베타 값이 바로 이 회귀 개수라 그래서 x 앞에 붙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y equal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x1이다 하게 되면 바로 이 2 값이 상수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x1 값이 0일 때 이 y 값은 2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i는 오차항이라 그러는데요. 이 i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하며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이 개수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개수를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 least square method라고 했죠. 이 잔차, 이것을 우리가 에러라고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에 x값, 여기에 y값이 있을 때 이러한 실제 데이터 점들을, 이 점들을 가장 잘 커버하는, 나타내는 이 리니어한 선, 이 선이 바로 회귀 모형입니다. 이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 i는 뭐냐면 바로 이 점과 이 모형이 나타내는 이
값의 차이, 요게 바로 에라,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추정된 회귀식, 바로 이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라인이 알파 플러스 베이타 xi 또는 a 플러스 bi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회귀 모형이, 이 라인이 회귀 모형인데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확성, 적합성, 유의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B의 표준 오차와 결정 개수, 분산 분석표에 의해서 F 검정을 주로 통해서 이 회귀 개수가 얼마나 유의한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일반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귀 모형에 있어서 개수, B를 예측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B를 우리가 예측했을 때 이 개수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아보는 세 개의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죠. 정확성, 적합성, 유의성,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성은 먼저요. 표준 오차로 검증을 합니다. 표준 오차는 SEP라고 하는데요. 시그마 햇의 스퀘어를 라지 시그마 xi 스퀘어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커버하는 이 라인이 바로 회귀 라인 또는 우리가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시그마 햇 스퀘어는 여기 이 값과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라 그랬죠. 요거의 스퀘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그마 xi 스퀘어는 이 변수 값들의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SEB는 값이 작을수록의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즉, 요 에라는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두 번째, 적합성은 결정 개수 R 스퀘어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R 스퀘어는요, 값이 1. 우리가 1.0은 100%고요. 일반적으로 R 스퀘어 값이 100% 나오지는 않고요. 뭐 70%, 80%, 90% 나오는데 90%일 경우 우리는 R 스퀘어 값이 0.9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 개수 R 스퀘어는 SSR을 SST로 나눈 거고요. 이것은 1-SSE, sum of error를 SST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의성은 분산 분석 F로서 검증을 합니다. F는 회귀 평균 제곱을 잔차 평균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F 값이 클수록 추정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월급, 월 지출, 재산을 설문조사한 결과 월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월급을 독립변수로 해서 월급에 따라서 월급이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단순 회귀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개의 변수가 있고요. 월급이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10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자, 50만 원, 월급 82만 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재산은 여기 있지만 이 변수는 쓰지를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R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많이 쓰이는 게 파이썬. 이 단순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로도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R, 파이썬, 엑셀과 같은 통계 분석 툴을 이용해서 우리는 회귀 분석 값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Y equal
마이너스 12.968 플러스 0.805x. 자, 요게 A, 요게 회귀 개수 B에 해당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값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 0.85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귀 값을, 회귀 개수 값을, 회귀 모형을 얻었지만 과연 이 모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증은 T 검정, F 검정, 카이스퀘어 검정 세 가지를 하는데요. T 검정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T 검정과 F 검정은요, 비율 척도 자료에 적용이 되고요. 카이스퀘어 검정은 명목 척도 자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T 검정은요, 두 집단 간의 비교에 적용이 되고요. F 검정은 세 집단 이상일 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회계개수 B에 대해서 통계적 검정은 이제 T 검정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월급이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X가 Y에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검증 기준치, 가설검증 기준치 T 값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통계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에 보면요, 신뢰 수준 95%에서 자유도 n-1 값은 2.216이라는 게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T 값이 요거보다 크면은 이 개수, 여기서 산정된 계산된 B 값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개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요 변수가 의미가 있으면 이건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하나의 변수가 그 개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T값이 10.91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기준치 2.26보다 크기 때문에 10.96. 훨씬 크죠. 클수록 더 의미가 있다,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된 T값이 2.16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 개수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단순 회계 분석에 있어서 이 모델은 사용할 수가 일반적으로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